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픽 강사 김명준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한 번에 끝내는 토픽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픽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능력 시험 1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하기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첫 번째, 기출 문제부터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할까요? 출제 유형에 맞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어휘, 문법,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는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진행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1은 1교시 10시부터 11시 40분 100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듣기 문제 30문제 40분, 읽기 문제 40문제 60분입니다. 듣기는 100점이고요. 3점 20문제, 4점 10문제입니다. 읽기도 100점입니다. 2점 20문제, 3점 20문제입니다. 여러분이 80점 이상 득점하시게 되면 1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0점 이상 득점하시게 되면 2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입니다.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기입니다. 적절한 반응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긍정, 부정 질문과 긍정, 부정 대답입니다. 두 번째, 의문사에 맞는 답 찾기입니다. 세 번째,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말 고르기입니다. 자, 유형 1에서는 1번, 2번 문제가 유형 1의 첫 번째입니다. 3번, 4번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5번, 6번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100%에서 1번 8%, 2번 6%, 3번 7%입니다. 그래서 20%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의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부정 질문과 긍정, 부정 대답하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자, 여자 대답합니다. 있어요 대답에 대해서 있어요 긍정, 없어요 부정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긍정의 대답을 했다면 있어요가 나와야 될 겁니다. 3번, 4번은 아니에요 라고 부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부정의 대답이라면 없어요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아니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문제 긍정과 부정 질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대답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두 번째입니다. 의문사에 맞는 답을 찾아라. 3번, 4번. 자, 대신 여러분 팁 알아두면 좋아요. 의문사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표 2개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먹었어요? 남자가 대답해야 되겠죠? 자, 누가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사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입니다. 2번 정은이에요. 3번 비빔밥이네요. 4번 친구하고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사람과 관계되지만 4번은 친구하고죠. 누구누구랑. 자, 여기는 누구와가 됐을 때는 4번이 답이지만 누가가 되기 때문에
정은이가 먹었어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말 고르기입니다. 자, 7쪽에 역시 팁 알아두면 좋아요에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식사 전에 인사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하는 인사입니다. 인사. 자, 그럼 여자가 식사와 관계되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1번, 네, 괜찮아요. 2번, 네, 반갑습니다. 3번, 네, 어서 오세요. 4번,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식사와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2를 보겠습니다. 자, 유형 2는 대화 장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대화 장소는 상황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 2는 7번부터 10번까지 13%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내려요. 자, 내려요. 남자, 아니요. 다음 역 2호선 갈아타요. 자, 다음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요. 다음 역과 2호선 갈아타요. 자, 지하철에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서울에 있죠. 그래서 버스, 택시, 비행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유형 3번입니다. 자, 유형 3번은 중심 생각을 고르는 겁니다. 중심 생각은 주제라고도 합니다. 중심 생각은 22번부터 24번까지 9%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심 생각은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중심 생각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생각과 느낌의 어휘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어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자, 남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여자, 저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남자, 처음에는 샌드위치만 먹더니 이제는 한국 음식도 먹는군요. 네, 그때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3개월 정도 사니까 한국 음식도 잘 먹게 됐어요. 신기해요. 자, 포인트는 여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말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자가 얘기했던 그 두 부분을 체크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은 한국 음식을 잘 먹게 되어 신기합니다. 자, 방금 위에서 3개월 정도 사니까 잘 먹게 됐어요. 신기해요를 선택지에서 바로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중심 생각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번입니다. 자, 유형 4번은 화제 찾기 문제입니다. 화제 찾기. 자, 화제는 11번부터 14번까지 13% 비중이 있습니다. 자, 화제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의 어휘와 관련 있는 내용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네요. 남자, 네, 오늘 저녁에 비가 온대요. 자,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옵니다. 자, 선택지에 하늘과 비, 어떤 어휘와 관계가 있을까요? 1번 요일,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 시간, 날씨, 달력. 자, 날씨겠죠? 자, 하늘이 흐리다, 비. 자, 흐리다. 또 관련되는 단어를 보면 맑다. 그렇죠? 자, 유형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내용에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을 고르는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15번과 16번에 그림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림에서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장소, 자, 세 번째 행동. 자,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로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그림이 있고요. 여기 좀 좁아서 그림을 올리진 않았는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든데, 자, 여자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앉아있다. 자, 여자의 행동이 앉아있는 그림을 찾아야 되겠죠. 자, 좋아요. 이제 다 됐습니다. 예쁘게 그려드릴 테니. 자, 남자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남자의 행동은 그려드릴 테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자, 네, 기대할게요. 따라서 여자는 앉아 있어야 하겠고요. 남자는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6번입니다. 자, 유형 6번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별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듣기 유형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36%입니다. 36%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말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짧은 대화입니다. 짧은 대화 17번부터 21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긴 대화입니다. 긴 대화는 25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긴 대화는 대화 내용과 같은 곳을 고르는 문제와 왜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고르는 두 가지 문제로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남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파란색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여자, 파란색 장갑은 없어요. 검은색 장갑은 어때요? 남자,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자, 나중에 형이랑 다시 올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장갑을, 여기 있는 장소는 장갑을 사는 곳입니다. 장갑을 사는 곳이에요. 자, 1번, 남자는 파란색 장갑을 샀습니다. 샀습니까? 사고 싶은데요. 따라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2번, 남자는 검은색 장갑을 샀습니다. 역시 샀습니다. 잘못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남자는 형과 같은 말입니다. 장갑을 사러 왔습니다. 자, 형과 지금 왔습니다 아니에요. 이따가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잘못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4번, 남자는
다시 있다가 다시 장갑을 사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유형입니다. 7번 유형. 자, 7번 유형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 내용,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대화의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화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대화가 어떤 종류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련 있는 어휘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자주 출제되는 대화의 종류를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 사과, 설명, 약속, 시간, 신청, 안내, 주문, 직업, 질문, 초대, 계획, 성격, 소개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화의 종류와 관계되는 어휘들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휘는 역시 교재 품사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휘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어휘들은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9시에 출발하여 10시에 도착하는, 자, 출발 도착 열차에 타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열차를 타실 분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에 관련되는 어휘가 안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따라서 1번 인사, 2번 안내, 3번 질문, 4번 감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읽기 영역입니다. 읽기 영역입니다. 자, 지금까지 듣기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형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읽기 유형에 대해서 유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자, 문장은 짧은 문장과 긴 문장입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이 문장을 들었습니다. 자, 문장 듣기를 하였습니다. 자, 문장 듣기에서도 역시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추론하셔야 됩니다. 자, 토픽 1에서는 의미 추론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주 높은 점수를 원하신다면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은 주제와 또 중심 내용과 관계되는 어떤 화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입니다. 자, 유형 1번은 두 문장의 공통 소재를 파악하기입니다. 31번부터 33번까지 6%의 비중을 가진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어휘와 어휘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8쪽에 있는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의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뜻입니다. 아주 넓은 뜻이에요. 자, 하의어는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머니는 수영을 잘하십니다.
아버지는 골프를 치십니다. 자, 수영과 골프는 구체적 어휘입니다. 구체적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 어휘를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 일반적 어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수영과 골프가 음식입니까? 수영과 골프가 여행입니까? 자, 수영과 골프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수영과 골프를 포함할 수 있는 상의어가 바로 정답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4번 날씨는 관계 없겠습니다. 자, 유형 두 번째입니다. 자, 유형 두 번째는 두 문장의 문맥에 알맞은 말을 찾는 것입니다. 자, 문맥은 어휘 그 자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휘와 어휘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라고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법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이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앞문장과 뒷문장에 있는 관계는 거의 친구처럼 짝을 이루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영화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많이 빈칸입니다. 자, 빈칸입니다. 자, 슬프다와 관련 있는 단어, 짝을 이루는 단어, 친구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슬프다 가졌습니다. 슬프다 웃었습니다. 슬프다 울었습니다. 슬프다 몰랐습니다. 슬프다 울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번입니다. 자, 유형 3번은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듣기 영역에서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의 비중이 아주 컸기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역시 읽기 영역에서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38%입니다. 여러분이 140점 이상 2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기와 읽기에서 70% 이상 득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8%를 놓치시면 2급을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간단한 실용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40번과 42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실용문은 광고지, 안내문, 설명서, 계약서, 메모, 지시문 등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실용문의 종류와 그 내용은 우리 교재 21쪽에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두 번째 유형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 문단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문단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정보를 찾는 문제입니다. 49번부터 70번까지 아주 잘 분리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확인하기입니다. 자, 정보 확인하기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기. 자, 두 번째 정보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을 고르기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어휘를 여러분이 그대로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론하는 문제는 어휘에서 다른 어휘를, 새로운 어휘를 여러분이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알 수 있는 어휘를 찾는 문제입니다.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글을 쓴 목적이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토픽 1에서는 정보 추론하기 문제 한 문제, 글을 쓴 이유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가요. 한옥마을 아름답죠. 자, 날짜 4월 6일 일요일 아침 9시입니다. 시간이죠. 자, 만나는 곳 장소입니다. 서울역 앞입니다. 참가비 3만원, 예약 전화번호가 나와 있네요. 4월 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2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2번 선택지를 보시면 여행 하루 전까지 신청. 자, 신청이라는 것은 바로 예약입니다. 자, 예약입니다. 자, 예약 4월 4일이고요. 날짜는 4월 6일입니다. 2일이죠. 이틀 전까지, 하루 전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중심 생각을 파악하기입니다. 자, 중심 생각 파악하기는 바로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46번부터 48번까지입니다. 자, 주제의 위치는 맨 앞이나 맨 뒤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자,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자, 고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고기를 좋아하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고기, 그런데 채소, 건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 접속 부사는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주제가 옵니다. 중심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 선택지를 보시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라는 정보가 그대로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유형 5번째입니다. 자, 유형 5번째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는 단어나 표현이나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4쪽에 접속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접속 부사를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접속 부사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관계가 대립 관계인지 나열 관계인지 여러 가지 성격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4쪽에 주로 출제되는 대립이나 나열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팁 알아두면 좋아요. 24쪽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관계, 반대관계, 대립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내용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뒤의 내용과 대립합니다. 인정과 대립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나열입니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소설이나 영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 나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보았는데 저도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보았는데 저도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도 역시 사람과 저는 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타를 배웁니다. 따라서 기타를 배운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6번입니다. 자, 6번은 제시된 문장과 의미가 같거나 다른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자, 제시된 문장에서 중요한 어휘에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속담이나 관용 표현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어휘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사람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셋째, 장소입니다. 넷째, 방법입니다. 이유와 원인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건 또는 목적 또는 결과까지 여러분이 중요한 어휘에 꼭 포함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의사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병원에서 장소고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 장소,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은 장소입니다. 자, 돌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자, 사람이네요. 사람, 고쳐주고 싶습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망, 희망. 자,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소망입니까? 입니다. 따라서 잘못됐죠. 자, 2번, 지금은 고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한국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3번, 고향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고향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고쳐주고, 치료하고, 고쳐주고. 따라서 비슷한 어휘로 공부하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한국의 병원보다 고향의 병원이 좋습니다. 이런 말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유형 7번입니다. 자, 유형 7번은 제시된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49번부터 역시 70번까지 여러 분야에서 같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중요한 어휘 역시 표시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자, 시장에 가면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신선한 생선과 채소도 살 수 있고, 고가 나왔습니다. 고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 열거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카드로 계산을 해주지 않아서 어서, 여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나왔습니다. 또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앞부분과 또 뒷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로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천장을 만들어서 손님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들어갈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립관계에 있는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 그래서 자, 대립부분. 자, 또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는 불편합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앞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불편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자,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장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게는 이렇게 합니다. 때문입니다. 또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8번은 순서 파악하여 문장 배열하기 문제입니다. 57번과 58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의 전개 방식은 크게 우리 출제되는 글이 설명문,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설명문과 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보여주는 논설문이 있습니다. 자, 설명문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나열하여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자, 논설문에는 주장과 근거, 원인과 결과를 들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은 토픽 2에서 쓰기 파트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받을 돈을 부모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의 첫 월급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와 가, 라, 나 이렇게 자, 가와 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확인한다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받은 돈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하고 자, 여기서는 선후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후 관계, 앞, 뒤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돈, 자, 첫째, 이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됩니다. 돈을 받아서 어머님께 돈을 다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빵집에서 일했습니다가 논리적 순서가 먼저 오겠습니다. 자, 논리적 순서를 꼭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픽 1 듣기와 읽기의 모든 영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